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전해드리는 주간 모니터링 결과보고 위클리 포커스언입니다. 1월 셋째 주 모니터링 결과 모두 43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 7건, YTN 6건, KBS 1건씩입니다. 오늘 위클리 포커스언에선 그중 편파 왜곡 정도가 심한 9건을 뽑았습니다. 지난 1월 18일과 1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전북자치도 행사에서 발생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 소동과 관련해 강제 퇴장당한 강성희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톰 리포트에서는 현장 상황과 강성희 의원의 주장만을 정하고 반론에 해당하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여야 공방을 다룬 두 번째 꼭지에서 한 문장으로 축약했습니다. MBC는 또 바로 옆에서 목격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목격담은 누락했습니다. 하며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손을 놓지 않으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악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와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계속 자꾸 이제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이제 경호원들이 분리를 시켰고요.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통령께서 잠시 당황해서 계속 인사를 해야 되니 좀 손을 놓아달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MBC의 보도는 강성희 의원을 편들면서 대통령과 경호실에 부정적 이미지를 더 씌운 프레임 왜곡입니다. 1월 15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경찰이 민원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방심위를 압수수색한 내용을 전하며 경찰이 압수수색한 범죄 혐의점에 대해선 축소하고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조사 움직임이 없다며 사실과 다르게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이 고발한 민원사주 의혹이나 지난달 방심위 직원이 국가권익위에 신고한 청부민원 의혹에 대한 조사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한편 유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8일 울산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울산 북구의 선출직 경력자들이 대거 출마한다는 주제로 보도하면서 민주당 예비후보 특정인을 다른 후보들보다 18배나 길게 방송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방송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는 출연한 패널이 김유진 방심위원회 해촉 사유에 대해 본질을 흐리는 말로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써 해촉이 부당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왜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러저러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는데 이게 껄끄러워서 아마 방심위원장이 회의를 안 열었는가 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그게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김유진 의원은 전체 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전체 회의 안건을 기자들에게 무단 배포한 것이 비밀 유지 위반으로 지적돼 해촉됐습니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들을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1월 19일 방송된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선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 진행자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며 무조건 국민의힘을 비난했습니다. 조사위원들은요 15명이고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들이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3명, 그리고 희생자 가족 추천 3명이에요. 근데 희생자 가족과 협의한 국회의장 추천. 희생자 가족이 추천해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거, 임명을 하는 건데 이 9명을. 그러나 지난 1월 9일 의결된 본회의 수정안을 보면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천위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송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서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지난 1월 15일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선 진행자가 지난 2018년 민원사주를 실행한 방심위 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습니다.
2018년경인가요? 판결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당시 방심위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민원사주를 실행한 방심위 그 직원이 실형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방심위에다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민원을 접수한 것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결과 2018년 민원을 지시했던 부위원장과 해당 직원 모두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21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확인 없이 실형, 유죄 판결 등의 명백한 허위 사실을 말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방심위원장에게 제기되는 혐의를 과장 왜곡한 것입니다. 1월 18일 방송된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선 민주당 의원만 출연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9.19 군사합의 등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반론 또는 반론 차원의 출연자는 없었습니다. 아니, 인도의 모디 총리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보고 와달라고 했는데 대통령 일정상 못 간다 그래서 그러면 영부인이라도 와주셔라라고 해서 갔던 겁니다. 정상회견을 했더니 문재인 정부 때 맺었던 9.19 군사 합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9.19 군사 합의가 이후로는 북한의 대남 침투 국주 도발이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당시 인도 정부는 당초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고 이후 우리 정부가 김정숙 여사 초청을 요청해 변경됐고 이를 위해 사흘 만에 4억 원의 예비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더구나 타지마할 방문은 막판 긴급히 추가된 점 등이 확인됨에도 이러한 내용은 숨긴 채 정상회교를 했던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최소 17차례 이상 도발해 군사합의를 위반했음에도 국지도발이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말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것입니다. 지난 1월 16일 방송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된 검찰의 사건 종합 의견서를 일방적으로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만 출연시켜 반론 없이 일방적 주장을 방송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한 달 반 정도 전에 검찰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기소했고 몇 년의 구형을 했으니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판단한 구형량대로 선고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답안지를 재판부에 제출을 한 거고요. 그 마지막 답안지, 마지막 의견서를 보니 그 안에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인 최은순 씨의 수익이 적시가 되어 있더라. 하지만 해당 내용은 주범 등에 대한 재판 중 도이치 모터스 사건 종합 의견서 도표에 나온 것으로 법원은 단순히 의견 제시일 뿐이라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김건희 여사보다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는 등의 내역이 있어 공범으로 기소했던 전주 한 명에 대해서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방송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1월 16일 방송된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는 출연자가 법무부의 김건희 특검법 관련 보도자료는 허위 공문서라며 폄훼하고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검찰의 사건 종합 의견서 내용은 증거자료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주간 모니터 내용은 공정언론 국민연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